어떻게 시작했지 우리? 그냥 안녕하세요. 자, 또 만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PM입니다. 저는 1PM입니다.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자체적으로 폭발적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거대 팟캐스트 채널과 비교할 순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일단 재밌어요. 서로 재밌어요. 공유하고 있고. 네. 할 얘기도 많고. 그쵸. 네. 직장 에피소드만 풀어도 한 9,000회 그치.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다가도 얘기하다 보면 이러면서 또 생각나는 맞아, 상황들이 맞아. 있어. 저번 시간에도 우리 약간 좀 그랬던 것 같고. 저번에 얘기했던 그 유튜브 중에 조코딩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개발자분이신데 그 채널에서 개발자 웹드라마를 시작을 했고 그 제목이 조코딩입니다. 조조수 할 때 그 조코딩이고요. 우리가 지금 녹음하는 이 시점에는 4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왔고 재밌었어요. 근데 보셨어요? 그분은 원래 직업이 따로 그 유튜브 채널 안에서 컨텐츠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네, 그 에피소드가 그냥 거의 번외편으로 재미로 찍어 올리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원래 근데 그냥 강의 콘텐츠나 교육 맞아, 콘텐츠를 맞아. 좀 하시는 것 같던데 코딩으로. 근데 상당히 리얼해서 깜짝 놀랐다. 그쵸. 현직 해보신 분인가 봐요. 역시. 절대 경험이 있으신 분이다, 그치. 이분은. 굉장히 있었어요, 진짜. 물론 거긴 기획자는 나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봐왔던 개발자의 모습과 그다음에 일부는 기획자도 갖고 있는 성향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로 업무를 진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정을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에 고액 연봉자들이다, 개발자가 2억이다. 뭐 2억이고 막 억 단위로 막 흘러가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 얘기는 아니야. 그죠? 많은 사람들에겐 결코 아닌 거잖아. 그래서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계약한 초봉이 2,400입니다. 근데 2,400만 원이면 요즘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약간 오반가? 열정페이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알바는 아니고 4대 보험이 되니까. 사실 보험료 빼고 하면은 실수령 금액은 상당히 작을 것이다. 그렇죠. 180 정도 되는 건가? 그쵸? 180이 안 될 수도 있겠네. 연령에 따라서. 저는 약간 유니콘도 디테일이 좋았다고는 생각하지만 조코딩이 정말 끝판왕. 디테일은 쩔었다. 진짜 현실감 완전 몰입이 너무 잘 됐어요. 진짜 현실적이니까. 약간 그게 사실 그 가장 많은 구조잖아요. 발주사가 있고 맞아. 그 프로젝트를 수주한 회사가 있고 발주사의 어떤 지정받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에서 깜놀했습니다. 그치.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만나는 고객사 담당자가 그 중간에 IT 업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대기업에서 그 대기업의 어떤 그 발주를 내린 부서의 담당자가 아니라 그 대기업에서 끼고 있는 자회사 IT 담당의 그쪽 책임 PM. 이 정도 되는 그 사람이 직급이었던 것 이제 같아요. 중간자 역할을 하고 그래서 현업이 어쩌고저쩌고 맞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원래 게 현업의 요건은 중간에 IT 부서에서 다시 받아서 밑에 내려주는 구조로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현실적이어서 맞아. 깜짝 놀랐어요. 끝날 때까지 현업 얼굴은 한 번도 못 본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그냥 나는 IT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중간에 마더사 같이 하는 그런 마더사처럼 그쪽 담당자하고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대기업에서 계열사의 IT 담당자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큰 프로젝트일수록 사실 맞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고 그놈의 차세대 프로젝트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차세대 프로젝트. 차세대. 네. 뭐만 하면 차세대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사실 정의하는 용어는 다 있어. 뭐 신규 구축 있고, 그다음 고도화 있고, 차세대 가고, 막 이렇게 사실 사전적으로 정리된 애들이 있긴 한데, 사실 업계에서는 구축하고 못했던 거 고도화해서 하고, 그쵸. 고도화해서 못한 거 차세대에서 하고, 그쵸. 그거 끝나면 리뉴얼을 한다. 네. 뭐 이런 식의 좀 현실적이었던 것 같긴 해요. 차세대도 버전 있잖아요. 1.0, 2.0 뭐 이런 식으로. 안 되면 계속 하는 거야 그냥. 네. 어느 시점인가 그 차세대라는 단어와 용어가 이쪽 업계에서만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한테도 공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카드사에서 보통 카드사나 은행 금융업계에서는 장기 휴일이 있는 그 주에 그 오픈을 해요. 차세대 작업에
오픈 시점이 항상 추석 연휴. 아, 그쵸. 아니면 설 연휴. 그 두 개의 시점에는 금융사든 한 군데는 그걸 해요. 새벽에. 통신사들도 그때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때 한 이틀 집중적으로 닫아놓고 정말 주요한 뭐 출금 서비스나 결제만 되고 닫아놓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때 공지사항 같은 거 팝업 올라오는 거 보면 차세대 프로젝트라고 아예 써놓더라고요. 명시를 하고. 아니 정부 사업 이런 것도 차세대 붙이고 나오는 것도 되게 많고 그 저는 조코딩 봤을 때 일단 그 주인공 이름이 진정환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가 파견돼서 나간 프로젝트가 일단 그렇게 큰 프로젝트는 아니야. 개발자가 개발 PM까지 해서 5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중에 신입이 2명이 들어갔으니까 사실 작은 프로젝트기는 하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도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아. 봤을 때. 그쵸. 뭘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안 나오는데 쇼핑몰 같은 경우일 것 같아요. 뭐 결제 붙이는 얘기 나오고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 보니까 보면서 약간 상상되는 거 있잖아요. 몇 마디 안 들어도 아, 요 정도 규모구나. 요런 그게 상상되니까 더 웃긴 거야. 아, 그리고 약간 저는 개발자분들이 입고 다니시는 옷을 보면서 아, 이건 큰 회사는 아니다. 아, 그쵸. 대충 입고 다니죠. 면바지. 대충 입고 다녀요. 그리고 막 야근할 때는 트레이닝복에 막 이렇게 입고 다니시기도 하고 사실 안 되잖아요. 진짜 큰 데 가면은. 저는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서 말만 하면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금융사 이제 프로젝트를 갔는데 제가 개발 쪽 수주한 회사의 PM이었고 개발사는 아예 따로 있었어요. 보통 이제 금융 쪽은 전문으로 계속 하시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별도 이제 회사였고, 근데 다만 사무실만 이제 한 층에서 같이 썼어요. 환경은 좋았어. 그 사무실 환경이나 이런 건 되게 좋았는데 그 회사의 지침이 슬리퍼 신지 마라. 찢어진 청바지 안 된다. 약간 암묵적인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있었어, 그게. 복장 규정이 있는 있었어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약간 무슨 오타쿠처럼 그 나오는 그런 분 절대 안 그러셨고 그 사무실 내에서 슬리퍼를 못 신게 하는 거야. 찍찍 끌고 다니는 소리가 싫으니까 뒤가 막혀 있는 거를 신으라는 건 거잖아요. 그죠? 거기는 그냥 신발을 신었어야 돼. 슬리퍼가 허용되는 범위는 자기 책상에서 움직이지 않는 책상 상태일 때. 밑에서 신발만 벗고 있고 그런 회사였는데 뭐 대부분 다 잘 지켜주셨어.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 기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구현 단계에 좀 왔을 땐가 이제 퍼블리셔분이 이제 한번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팀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잘 모르셨나 봐.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가거나 막 사무실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야. 그냥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화장실 가려면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서 뭐 이렇게 갔어야 된단 말이지. 조금 먼 거리긴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남한테 눈에 띌 만한 저기도 아니었거든. 그 층엔 다 협력사만 있는 층이어서. 그쵸. 근데 그날 저녁 때 제가 전화를 받았죠. 현업한테. 뭐라고요? 그 팀의 누구누구님께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를 왜 원PM님한테 하나요? 제가 PM이니까. 아, 그냥 모든 걸 다 PM을 통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데는 또 그거 하나는 확실하잖아요. 작업자한테 바로 가거나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쵸. 그런 민원인가? 어쨌든 나한테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전화까지 할 일이에요? 내 말이. 뭐 막 온 회사를 휘젓고 다닌 것도 아니고 잠깐 화장실을 가셨을 뿐이고 그리고 그날이 제 기억에는 그분도 그냥 그런 건 아니었어. 비가 많이 와서 운동화가 젖는 약간 그런 출근길이었단 말이야, 그날. 그러니까는 사무실에 앉아서 자기 책상 밑에서만 슬리퍼를 이제 신고 앉아 있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화장실을 갔겠지. 그쵸. 먼 거리도 젖은 아니고. 운동화를 신고 가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전화를 받고 빡이 치더라고, 솔직히. 그런 전화 받고 그럼 그분한테 말 전했어요? 안 전할 순 없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분 유달리 현업이 그 사람한테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뭘 그 슬리퍼 사건 때문에 찍힌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로 계속 슬리퍼에 대한 민원이 현업으로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 뒤로도 그분이 계속 신고 다녔나 보네요? 아니, 안 신고 다녔는데. 안 신었는데도? 퇴근할 때 슬리퍼를 서랍에 넣어놓고 가라. 어머나. 그런 경우도 심하다. 있었어요. 진짜 심했어요. 그때는 처음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2번, 3번 거듭되니까 진짜 그건 나도 너무 빡이 치더라고. 그래서 저도 계약한 회사에 얘기를 했지. 쓸데없는 걸로 자꾸 나에게 전화를 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다행히 뭐 그 뒤로는 저한테는 오진 않았는데 뭐 모르죠. 그 계약한 회사의 장한테 뭔가 전화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복장 규정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대기업에서 프로젝트 할 때. 그때 그쪽에 아예 들어가서 업무를 했었는데 거기도 규정이 여자는
치마를 입을 때 여름에도 스타킹을 신어야 돼. 저도 그런 회사 있었어요. 발가락이 보이면 안 되는 거야. 맞아. 네. 샌들 신을 수 없고 막 약간. 맞아요. 샌들을 신 때 뒤에 끈이 있어야 돼. 슬리퍼 형태의 샌들을 신을 수 없어요. 뮬은 안 되는구나. 네, 뮬 안 돼요. 그런 경험 있었고 청바지 역시 찢어진 거 안 됐고 그런 규정이 있었고 이 얘기하면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아침 8시 반 되면 체조를 로고송이 나오면서 전 직원이 다 체조를 하고 있어서 8시 반에 체조가 시작되니까 8시 25분까지는 자리를 가야 돼요. 왜냐면 8시 30분 돼서 만약에 딱 커트되고 엘베에 내렸다. 그러면 자기 자리까지 가는 와중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체조하는 사람들과 다 눈을 마주치고 팔 벌리면 팔 피해 다녀야 되고 그걸 막 뚫고 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야? 굉장히 민망해져. 지각한 사람이 너무 튀게 1분만 늦어도 30초만 늦어도. 체조 왜 해요 진짜? 건강에 좋나? 약간 루틴, 모닝 루틴? 뭐 이런 거 있어요.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고유의 로고송이 있어요. 그 회사 기업에. 기업 로고송이 있어서 가끔 그게 그 오프라인 매장에 가도 나오더라고요. 점점 더 어딘지 알 것 같아. 뭐 이렇게 우리끼리만 고르다 알게요. 보면 익숙한 음악이 나와. 근데 약간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따라 불러. 그치?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약간 따라 부르는 멜로디를 갖고 있는 회사 아니에요? 네, 맞아요. 따라 부르는데 왜 내가 이 노래를 알고 있지 생각해보면 그 기업의 로고송이었어. 아직도 그 노래가 잊혀지지 않아요. 아침 체조하는데 간 적은 없는데 점심시간에 방송 틀어주는 데는 있더라고. 사내 방송. TV도 나와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그 기업이 점심시간에도 사내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맞네.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약간 이게 왜 불만이냐면은 기획자들도 그렇고 개발자들도 그렇고 사실 흐름을 끊기 싫어하는 직업들 중에 하나잖아. 맞아. 날 방해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아. 그건 근데 개발자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획자도 되게 싫어하는데 기획자 자리는 거의 맛집이잖아요. 그치. 모두가 다 와 있죠. 모두가 와요. 다 줄을 서 있어요. 이 사람 끝나면 저 사람. 이렇게 봐요. 저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저 기획자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리에 누가 있어. 그러면 다음 차례에 가야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 나가면 얼른 가고 오픈 전에 뭐 테스트 시점이나 아니면은 개발 한참 진행 중인 시점에는 불나죠. 코딱지 불나죠. 난리 나지 진짜. 맛집 줄 엄청 쓰죠. 맛집이라는 표현 되게 웃기네 진짜. 개발자 맛집 계속 오는데 기획자도 사실 방해받고 싶지 않거든요. 맞아. 근데 꼭 개발자만 방해받기 싫어하는 티를 내더라. 눈치 보면서 가고 개발자 자리 갈 때는. 맞아. 그냥 안 가. 그냥 가면 혼나거든. 저는 예전에 그래서 메일을 보내놓고 갔어요 항상. 맞아. 할 얘기 미리 다 메일 보내놓고 제가 메일 보냈는데 보셨어요? 이러면서 착한 척하면서 가가지고. 그쵸. 그럼 100% 안 받지. 그 자리에서 메일을 열고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거지. 나는 메일로 정리만 했을 뿐이고 어제 보낸 메일도 안 봐. 자리 가서 같이 봐. 같이 보면서 그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설명을 부연 설명을 같이 또 해주죠. 여기 3번의 이 화면이 뭐냐면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건데요. 이렇게 맞아. 흘러가고 흐름이라는 게 어쨌든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뭐 사내 방송을 튼다던가 갑자기 일어나서 뭐 그렇게 체조를 한다던가 이런 거 하면 좀 솔직히 얘기하면 짜증나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 것 같고 민방위 훈련도 아닌데 맞아. 왜 이래야 되나 좀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고 조코딩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드라마? 저는 약간 그 드라마에서 가장 현실적인 개발자랑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느꼈던 거는 곽 차장님. 곽 차장님. 곽 차장님 뭐 하고 계셨지? 곽 차장님은 조용히 일만 하세요. 일만 하시다가 오픈 전에 기도하신 분. 그렇죠. 서버신에게 기도하시는 그분. PM이 일 자르러 갔다가 일 받아와서 빡치시는 분. 그 말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지. 나도. 내가 PM이었을 때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사실 너무 많은 경우라서 보면서 너무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 개발 PM이 일은 못한다 솔직히. 그치. 왜냐면 지금 WBS상 일정이 늘어져서 대신에 이 버튼 하나를 넣어달라고 지금 현업이 요청을 한 거잖아. 근데 사실 그럴 때 우리는 전략적으로 해야지. 있어요. 그렇게 막 갖다 들이대면 그치. 당연히 싫지. 본인만 욕먹어. 그럼 당연하지. 처세를 잘 못했어. 보다 보면. 그리고 PM 입장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크다고. 어차피 그걸 안 해줄 순 없어. 맞아. 대신에 뭐 하나 줄이고 일단 기분을 좋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짠하고 이렇게 뒤밀어야지. 아니면 슬슬쩍.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애다. 그럼 그쵸. 오픈하고 작업해서 넣읍시다. 맞아. 이런 경우도 있고 약간 협상을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우리 개발 PM님이 너무 정직하시더라고. 화만 내고 왔어. 그래서 내부의 말을 전할 때도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야죠. 맞아요. 받아왔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뭐 하나 한 건 너네들을 위해서 일단 줄여왔어. 좋지. 잘했지.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자고 했어.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슬쩍 이제 나중에 내가 받아온 걸 원래 있었던 거에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것처럼 포장을 해야지. 맞아요. 약간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어느 딱 비슷한 조코딩하고 비슷한 시점이 오픈 전이어가지고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돼가는 상황인데 현업에서 그렇게 추가 요청이 뭐가 온 거야.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있어야 되는 건 맞아. 맞는데 모두가 그냥 그걸 늦게 인지했을 뿐이야. 기능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뭐 그런 거여서 이거는 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은 들더라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뭐라고? 원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스토리보드 막 나는 이제 다 해놓고 스토리보드 안 보셨구나. 아이고 세상에. 그쵸. 있었는데 차장님 너무 죄송한데 우리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용성이 떨어지잖아요. 약간 이러면서 맞아. 거짓말해서 껴놓은 적도 있어. 저도 그런 경우 한 번쯤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놓친 거야. 과거의 나를 자책해. 내가 이거 왜 안 넣지? 큰일 났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껴넣으려고 이제 머리를 굴리죠. 무릎을 꼬집고 난리가 나. PM도. 해야 되거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런 시점이 중요하지. 시점에 따라서 추가 요청한다는 거 굉장히 아무리 갑이라도 실례인 건 맞는데 이게 말이 되면 나도 할 말이 없어. 있어야 되는 기능이다. 이러면 그냥 뭐. 근데 조코딩에서는 인력 프로필 뻥튀기 해서 그거 가지고 역공당했으니까 당연히 그치. 책소리 안 하고 맞아. 해야지. 공격을 너무 심하게 당했어 사실은. 일정만 갖고 사실 압박해도 협의가 어느 정도 그리고 그 되는데. PM이 그러잖아. 혼잣말로 눈치 겁나 빨라 뭐 이러지 않아서. 아니 눈치 빠른 게 아니라 업계에서 다 아는 얘기 아니야 맞아. 사실. 약간 그렇게 대규모 프로젝트 할 때는 인력 다 부풀려서 비용 다 받아가잖아. 맞아. 그런 식으로. 3년 차면 이제 신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인력 배치 많이 해가지고 많이 남기잖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진흥공단에서 내려주는 그 단가 그대로 다 안 주면서. 맞아. 고급 인력 얼마? 980? 이렇게 지금 얼마? 받아본 적이 없어. 네.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980만 원 이러지 않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 내 연봉, 내 월급 아니잖아. 맞아요. 회사에서 거의 반은 뛰어가잖아요. 정직원으로 일하면은. 사실 그러면 조금 봐주긴 하자. 네. 그런 식으로 가져가서 이제 운영비 하는 거지. 사실 프로젝트 6개월 계약해놓고 그 안에 끝나는 경험을 본 적이 없어.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밀려요, 오픈이. 그러면은 수주한 회사에서는 돈을 더 받냐? 못 받죠. 2달을 그냥 그 인력을 넣어서 돌리고 일단. 근데 이게 좀 억울한 게 뭐냐면 한두 달 정도 이제 늦춰지는데 이게 순수하게 이제 그 수주사에서 뭔가 일정이 늦었다 혹은 이제 아까 그 조코딩처럼 갑자기 누군가 퇴사를 해서 뭐 이런 상황이면 조금 덜 억울할 수 있는데 앞단에서 현업이 까먹는 경우가 사실 빈번해요. 맞아. 제일 많아. 의사결정 제대로 안 해줘서. 그리고 디자인 시안이 올라갔다. 이런 건 뭐 개발하고 상관없지만 시안이 올라가서 최종 결정이 와서 내려오는데 막 1주, 2주 막 이렇게 걸려. 맞아. 그러면 사실 뒷단에서는 어쩔 수가 없거든,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중간 보고 하잖아요. 1차 시안 컨펌 완료. 이제 세부 디자인 뽑잖아요. 거의 다 뽑아서 퍼블리싱 시작하고 개발 붙고 중간 보고 했는데 폰트 바꿔. 너무 싫어. 간격 바꿔 이런 거. 정말 악몽 같죠. 폰트 하나 바꿔주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폰트 바꾸는 게 정말 악몽 같잖아요. 진짜 아니. 그거 어떻게든 안 하려고 계속 핑계 만드는데 못 알아보잖아. 이게 왜 그렇게 이슈인지를 몰라요. 정말 이해시키기가 몰라요. 사실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아니 그거를 왜 중간 보고 때쯤냐고요. 이미 그러니까. 디자인 컨펌은 다 갔고. 왜냐면 대표님이 보셨거든. 중간 보고 때. 그 전에는 대충 보시다가 중간 보고 때 들어와서 이제 제대로 봤거든요. 대표님 올라가면 한 번만 보세요 진짜. 그래 알았어 이제 보고 받을 때마다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폰트가 이게 아닌 거거든. 봤는데 이 컬러가 아닌 거거든. 다른 컬러 썼으면 좋겠거든. 컬러 바꾸는 거는 진짜 할 말 많습니다. 그냥 빨간색 노란색으로 바꾸는데 안 돼요? 안 돼요.
VM 입장에서도 무작정 화를 낼 수는 없어. 디자이너가 막 난리치고 할 때 난리칠 만한 건이긴 하거든. 맞아. 그게. 그 한 부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연관된 페이지에서 다 바꿔야죠. 다 바꿔야 되고 그 컬러 위에 폰트 무슨 색깔 썼는지 볼도 줬는지 안 줬는지에 따라서 그 시각적으로 맞아요. 다시 다 해야 돼. 네, 다 검수를 다 해야 되잖아요. 웹 접근성 들어간다 싶으면 이제 더 문제가. 그거는 더 문제인 거고. 더 난리가 솔직히 나고. 준수 정도만 간다고 해도 이렇게 시인성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거의 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피그마를 쓰든 스케치를 쓰든 해서 바꾸는 것 자체는 오랜 시간이 안 걸릴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들이 맞아. 너무 많거든. 네. 근데 그걸 모른 채로 막 만약에 다국어 있으면 또 다국어 검수, 줄바꿈, 튀어나오는 거, 영역에서 터져나가는 거 그거 다 봐줘야 되잖아요. 다국어 때문에 진짜 많이 싸운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랑. 다국어가 정말 어렵지. 챙길 거 많고. 기획 업무가 거의 2배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쵸. 다국어는 언어 추가될 때마다. 계속 봐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말이 좀 잘 통하는 현업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해. 이게 모든 언어를 우리가 줄바꿈을 다 맞출 수가 없다. 그치. 뭐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알아들으시면 되게 땡큐인데 안 그런 경우가 다반사다 보니까. 맞아. 조코딩 또 인상 깊었던 거 뭐 있어요? 조코딩에서 이거는 약간 IT 산업 쪽이랑 상관은 없지만 거기 있는 그 공대 아름이 같은 개발자 공대 여신 그분이 약간 너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난가 했던 그 주인공. 그게 아마 첫 회인가 두 번째인가 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보는 사람은 다 알지. 넌 아니야. 잘생긴 너드. 근데 약간 그런 스타일을 요즘 실제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 같아. 무심한 듯 센스 있는 옷차림에 맞아. 꾸미지 않은 듯 세팅된 머리에. 근데 일단 완성은 얼굴이 잘생겨야 그렇죠. 되지. 키도 커야 한다. 맞아. 그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얼굴이 안 잘생겼지. 이게 왜 인상 깊었냐면 일단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사실 직장에서 만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IT 업종이긴 한데 아닌 친구들이 하나둘씩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은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만 보고 그걸 되게 매력 있다고 느끼는 거야. 소위 얘기하는 뭐 너드 스타일이라고 많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나 인스타에 나오는 너드남들은 모델이잖아, 모델. 맞아. 현실감 없지. 없지. 이미 셀럽이에요. 이미 셀럽이야. 그런 스타일 없는데 나는 요즘에 보니까 너드 스타일이 내 스타일인 것 같아. 그렇지 않을 거야. 실제 사무실에 그런 사람 없어. 우리 회사 와봐. 이러고 싶은 약간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사실 그 개발자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 맞아. 나도 개발자나 해볼까? 근데 나는 개발자는 아니지만 같은 업계인으로서 좀 기분 나빠.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맞아. 그리고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막 연봉 2억 3억 가시는 분들까지의 거기까지 가려면 10년 20년은 어쨌든 쭉 계속 일을 하고 좀 실력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사람만 사실 가능한 얘기인데 너무 이제 쉽게 매스컴에서 개발자 연봉 높고 막 디지털 노마드 가능하고 파워도 세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또 그걸 쉽게 그치 환상이죠 다. 맞아 환상이 진짜. 너드남과 비슷한 정도의 환상이라고 봐요, 저는. 그 부트캠프 같은 거 수료해도 했다고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없을걸요? 없어요. 웃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국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해외 개발자에게 이제 들은 얘기인데 해외 개발자의 인맥도 있어요? 대단한 원피엠은 뉴맨크 있어요. 아주 작게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시나요? 그럼 그분하고 얘기할 때는 짧은 영어로 이제 소통이 가능하시다는 얘기네. 이게 제가 영어 진짜 못하는데 업무 관련 얘기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쓰는 용어들이 다 영어 단어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하여튼 그분한테 들었던 그분이 아닌가? 어쨌든 해외에서 이제 큰 기업이에요. 실제는 아니지만 뭐 아마존 정도라고 합시다. 그런 큰 회사에 다들 취업하는 게 꿈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고 막 이런 친구들은 거기를 자기 친구가 입사를 한 거야. 큰 기업에.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너무 대기업이잖아. 너무 IT 기업이잖아. 이 친구는 여기에서 맡은 일이 입사 때부터 회원 가입할 때 그 입력란들 있죠. 네. 밸리데이션 체크하는 업무를 맡은 거예요. 그 일만 5년 하다 퇴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회사에서 5년 동안 그것만 했어. 왜 다른 업무를 안 줘요?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뭐 실력이 모자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IT 회사면 개발자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다 날고 긴다고 하는 애들이 그 대단한 뭐 네카라 쿠베 뭐 하는 것처럼 네카라 쿠베 낭토? 되게 많네. 뭐 여튼 그런 IT 대기업 쪽에 입사를 하면은 사실 날고 긴다는 개발자들 다 와 있고 인력도 넉넉하단 말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특출나게 어떤 실적이 있어서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약간 걸그룹하고 똑같네. 그렇지. 걸그룹에서 걸그룹 멤버인지도 알 수 없는 아이가 있는 반면. 근데 막 몇 년 후에 거기 출신이었다고 나오는 것과 같은 약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그때는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린 다 사실 웃었어. 그냥 깔깔깔깔 웃었는데 몇 년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 5년째 밸리데이션 체크만 하고 나오면 개발 경력 5년이지만 할 줄 아는 건 없는 거죠. 그 개발자가 더 배움이나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업무가 이것만 하다가 다른 거를, 그러니까 개발 경력 5년 해도 실제로 시장에 나와서 그렇게 5년의 경력을 다 쳐줄 만한 업무를 딱 들어맞게 맞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신입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건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나 SI 쪽 가면은 10년차 이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 연차를 뻥튀기 해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너무 그 연차가 적으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아예 구인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실제로 그런 것도 봤었어요. 어디 프로젝트 들어갔을 때 그 개발사에서 좀 널널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인력 배정을 많이 했고 그 프로젝트 자체를 고도화 프로젝트였는데 좀 예산을 많이 받은 상태여서 업무량은 되게 적어서 저도 굉장히 편하게 일하다가 나왔던 어떤 프로젝트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마더사 개발사에서 인력 배치를 할 때 인력이 일단 모자라니까 자기네 정직원들을 한 3분의 1 정도를 투입을 시키고 나머지는 고급 인력이든 중급 인력이든 프리랜서를 이제 고용을 했는데 중요 업무는 다 이제 정직원 위주로 배치를 하는 거죠. 이 아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뭐 실제로 어떤 뭐 뱅킹 서비스의 어떤 화면이다. 뭐 예적금 가입 화면이다. 그러면은 뭐 뱅킹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어쨌든 계정계라고 하는 그쪽 업무 시스템이나 그런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작업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이 아이한테 자기네 정직원한테 쌓게 해주려고 일부러 투입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 비슷한 경험 있어요. 그 아이의 스킬업을 해야 다른 프로젝트를 얘를 더 써먹을 수 있거든요. 다른 금융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인 게 대기업이에요. 3사 안에 드는 대기업인데 그 특정 솔루션을 써야 되는 프로젝트여가지고 그 회사 IT 회사가 있지만 거기도 대기업이죠. 뭐 이름 안 까고 얘기하려니까 진짜 힘드네.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 회사의 IT 인력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는 해도 특정 솔루션에 대한 기술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프로젝트 제가 들어갔을 때 솔루션 전문이라고 하실 수 있는 개발자들, 제가 그때 속해 있던 회사의 개발자들과 대기업의 IT 회사의 개발자들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왔어. 왜냐면 이들은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PM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되게 많이 들어왔더라고. 결론은 뭐냐? 배우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 솔루션 기술에 대해서 계속 습득을 하고 그걸 학습을 해서 나중에는 IT 회사가 그냥 마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신입이 언제 성장합니까? 근데 좀 씁쓸하긴 하지. 왜냐면 수주사 개발자들은 너무 고생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 조코딩에도 나오지만 사실 야근이 개발자한테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안 되는 정도니까 실제 맞아. 근무를 하다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 라꾸라꾸 침대 있는 거 너무 당연하고. 맞아. 거기다 뭐 옷이라도 편하게 입고 다니면 다행인 거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긴 한데 항상 약간 수주하는 회사 입장의 직원으로서 다녔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씁쓸하다. 특히 개발자들 봤을 때. 왜냐면 기획자들은 또 입장이 조금 다르잖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업무들에 대한 산출물들을 관리를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획자의 업무 자체를 클라이언트, 발주사의 어떤 특정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고 그 업무를 배워가는 경우도 별로 없는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는 그렇게 해야 이제 자기네들도 돈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쵸.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은 솔직히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더 기분이 안 좋은 건 바빠 죽겠는데 오픈 임박했는데 너 그쵸. 궁금한 거 물어보지 말라고. 왜 여기서 공부하고 있냐고. 집에 가서 해. 맞아. 그게 정말. 그리고 그렇게 왔던 분들이 그냥 학습만 하고 가셔도 조금 짜증이 나는데 에러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왜 거기서 테스트를 본인이. 내 말이야. 이게 그 정도 규모 되는 프로젝트 가면 우리가 개발 서버라고 아무리 해놓긴 했어도 거기에서 테스트 돌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로그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시간 아깝게 에러를 띵 내놨다 이러면 이제 그쵸. 화도 못 내 개발팀이. 맞아. 왜냐면 어쨌든 발주사 쪽 직원이니까 화도 못 내고 그치. 괜히 나한테 신경질 내고 막아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발 서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막아도. 연습용이야? 자기들. 누구예요? 서버 하나 사지. 누가 이거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고 누구님 살짝 내려주세요 얘기하고 말 그대로 테스트 서버로 테스트를 했네. 그 솔루션 자체가 좀 되게 까다로운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서. 그런 헛시간을 좀 보낸. 그 조코딩에서 또 명장면 나오잖아요. 오픈날. 고객 DB가 뻥. 기도문 외우고 오픈 전에. 근데 투피오님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서버에 귀신이 산다고는 생각해.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진짜? MBTI N이에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지? 난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주기동 그 기도문을 외우고 마지막에 외우고 싶었어. 아멘 대신 엔터로 마무리하시는. 진짜 하고 싶었어 정말. 아니, 아침에 505번 버스를 보면 그것 때문에 에러가 나서. 그럼 뭐해? 기운이 사무실 안 좋은. 번호가 404야. 맞아. 마지막에 반전이었어. 404호실에서 맞아. 근무하시면서. 그니까. 아니 나는 근데 그 경험이 되게 많았어. 아무도 아무 작업을 안 했어요. 개발팀, 그러니까 오픈 직전도 아니었고 개발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시점도 아니야. 근데 왜 다운이 될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왜 다운될까요? 그래서 귀신이 산다. 그런 서버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는 꽤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되거나 원복되거나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게 수정해서 올려놨는데 원복되거나 있던 게 사라지거나 그건 정말 있었어요. 맞아. 귀신이 산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잖아. 곽 차장이 한획을 기으신 분인데 네. 오픈 전에 운영 DB의 고객 정보를 없는 난리. 상태로 그러실 리가 없다. 그치. 우리 곽 차장님은 그런 차장님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부정 타면 안 되니까 오픈 날은 서로 모여 있으면 안 돼. 분위기 안 좋게 무슨 일 있는 것처럼 분위기 만들면 안 되죠. 누구 하나 제일 싫어하는 말. 오픈했습니다. 테스트 해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누군가 어느 자리에서 왜? 아니에요. 이러면은 그거 진짜 현실감 있었어. 맞아. 어금지. 그리고 3명 이상 모여있기 금지. 모니터 하나에 3명 이상 모여있지 않기. 무슨 일 난 것 같아. 일단 들어오면. 뭐야? 무슨 일이야? 근데 개발팀에서 그러고 있으면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아. 맞아요. 사실 기획팀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데 개발자들은 개발실 들어가면 다 자기 자리에 앉아있잖아. 모니터 보고. 모여있을 일이 정말 없잖아요. 없지. 정말 일이 난 거지. 모여있으면. 난리가 난 거지 모니터 진짜. 하나를 보고 셋이 모여있다. 이거는 뭔가 있는 거지. 무슨 일이야? 의자 고르고 있어. 다행이에요 진짜. 약간 되게 짧은 드라마기는 한데 순간순간 같이 헉하는 포인트들이 좀 있더라고 그렇게. 맞아요. 대기업 안에 프로젝트룸 들어갈 때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있고 맞아. 외주사들은 그쪽으로 통행 금지. 약간 무슨 창고 같은 사무실 내주고 회의실 같은데. 맞아요. 면접은 그럴싸한 곳에서 굉장히 좋은 가죽 소파에 앉아서 면접을 봤지만 프로젝트룸은 창고였다.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전 진짜 초반에 1회에서 야 디테일 쩐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주인공이 입사 지원하고 합격 문자를 보통 밤 11시 반이 넘어서 받아요. 얼마나 회사 규모가 작으면 밤 그러니까. 11시 반에 개인 문자로 자기 개인 핸드폰으로 보낸다는 거죠. 눈치가 빠르시면 여기서 도망을 가셔야 그쵸. 돼요. 엄청 급한데거나 그쵸. 이렇게. 그래서 사실 그것도 좀 빵 터졌어요. 근데 프로젝트룸이 그렇게 골반 같은 데 있는 경우 저도 한번 겪어본 것 같아요. 도망갔잖아. 그래서. 전 도망은 안 갔었는데 되게 약간 창고
회의실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창고 느낌은 아니었고 약간 대회의실 같은 정도여긴 했는데 그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원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컴퓨터를 놓고 다들 따닥따닥따닥 맞아요. 앉아있었고 그 회사도 보안이 중요한 회사라서 PC를 다 줬어요. 팔 하나 움직일 틈이 없이 이제 그렇게 맞아. 앉아있는 어느 여름날 8월이었습니다. 예상되시죠? 네.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었거든요. 오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기획자들은 그냥 꾸역꾸역 땀을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30분에 한 번씩 밖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었고 개발자분들은 이렇게 한텀 하시고 난 진짜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근처 카페 가시고 그렇게 가도 인원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회의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퇴근을 그때 제가 밤 9시 정도 했었는데 약간 여름이니까 얇은 원피스 같은 걸 입고 갔거든? 다 젖었더라고. 아이고. 앉아있는 이 허벅지 뒤에 이런 데 있잖아. 계속 앉아있었어. 땀 차니까. 땀 차니까 거의 무슨 오줌 싼 사람처럼 아이고 민망해라. 다 젖어가지고 그때 나 신입까지는 아니었구나. 과장이었으니까 그래도 좀 연차가 어릴 때잖아.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표정 관리를 못한 거야. 그 자리에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여기 막 오줌 싼 것처럼 젖어있지. 며칠 밤새고 그렇게 땡볕 더위까지 버티고 했으니 기운도 없지 기분도 나쁘지. 내 사수였던 차장님이 괜찮아? 택시 타고 가. 택시비 줄게. 이러면서 내일 안 나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택시비를 살짝 찔러주셔서 울면서 택시 타고 갔지. 저는 프리랜서 할 때 겨울이었어요. 그때 그 골방에 갇혀서 일할 때가 저는 또 이 일을 오래 하면서 허리 고질병이 생겨서 맞아. 도수 치료를 1년에 몇 번씩 받으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허리로 오고 자세가 안 좋으면 허리가 당연히 아프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100% 아프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겨울이었는데 굉장히 큰 그룹사의 프로젝트를 들어갔는데 이제 면접은 여의도에 굉장히 높은 빌딩 안에서 면접을 봤어요. 프로젝트 룸이 거기래요. 괜찮은데 네. 그러면? 그 대형 빌딩이래요. 전망도 너무너무 좋은 그곳에 쇼핑몰과 연결되어 있는 그 빌딩이래요. 와우, 알겠네 어딘지. 알겠죠? 이제 검증이 됐잖아요. 내 자리도 검증이 됐어. 알겠습니다. 출근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다 썼어. 그랬는데 출근하기 하루 전날인가 바뀌었어. 그쪽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인원 그 프로젝트룸 세팅을 이쪽 프로젝트만 별도로 다른 건물에서 하겠대요. 다른 건물 어딘데요? 그랬더니 다른 건물도 굉장히 높은 빌딩이야. 아는 곳이야. 심지어 일했던 곳이야. 거기도 괜찮아요. 더 좋아요. 저는. 이러고서는 나쁘지 않겠다고 첫 출근을 딱 했어요. 근데 그 대형 빌딩에 그 좋은 빌딩에 하필이면 룸이 없어서 급하게 급조해서 계약을 했던 공간이 강당이었어요. 3층에 있는 그 약간 회의실 대회의실 같은 공간 있잖아요. 대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대형 공간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은 아니야. 일단 골방은 아닌데 문제는 겨울인데 그런 3층의 대회의실의 공간은 천장이 굉장히 높고 히터가 창문 쪽에만 있는데 거기가 3층이니까 대형 건물의 3층이니까 해가 안 들어와요. 존나 추워. 생각나죠. 약간 고층 올라가면 해가 눈부실 정도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 건물에서 일을 해봐서 알거든요. 여름에는 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블라인드를 내려야 할 정도로 직광이 쏟아지는 곳인데 3층은 완전 다른 세상인 거예요. 해가 한 줄기의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어. 겨울에.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룸은 컸지만 골방 같은 차디찬 공간이었고 그 안에서 이제 회의실이니까 책상이 사무실 책상이 아니라 회의 책상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각자 자기의 이런 회의실 나눠서.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랑 비슷하셨네. 옆 사람하고 부딪히지는 않지만 의자가 회의실 의자면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의자처럼 바퀴가 없어요. 맞아요. 몸을 옆으로 돌리거나 할 수 없고 앞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모니터 2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있을 때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모니터를 볼 때도 있잖아요. 주 모니터가 있고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는 보조 모니터가 있을 때는 이쪽에서 보게 되니까 몸이 약간 바르지 않단 말이에요. 똑바로. 게다가 춥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코트를 걸치고 그 손난로 있잖아요. 그
핫팩 그거를 2개를 아침에 장전을 해가지고 2개를 번갈아 가면서 하루 종일 만지고 키보드 치면 손이 얼어요. 저 그 기분 알아요. 그렇게 이렇게 어깨를 움츠려 가면서 하루 종일 이제 스토리보드를 치고 한 3일을 출근을 했는데 몸살이 난 거예요. 그치. 집에 오면 온몸이 다 아파. 네. 너무 쑤시고 하루 종일 나는 추운 거야. 그래서 매일 뜨뜻한 거를 먹고 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건물의 3층이 회의실이면 4층이 정형외과였어요. 병원 가긴 편하셨겠네. 딱 감이 오시죠? 오전 근무하고 점심 안 먹고 도수 치료 받으러 올라가요. 한 계단 올라가서 누워서 30분 도수 치료를 받고 다시 내려와요. 다시 덜덜 떨고. 오후에 다시 덜덜 떨면서 일을 해요. 이틀 있다가 오래요. 가면 도수 치료사가 아니 왜 몸이 똑같이 나아지질 않아요? 아니 내가 어저께 분명히 다 풀어놨는데 이러면서 또 만져요. 그 짓을 한 달을 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견디지 진짜.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산재 처리도 안 되고. 그치. 아니 나도 옛날에 제조업체 쪽 어떤 프로젝트 갔을 때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기는 했는데 그렇게 텅 비어 있는 그 층에 요만큼 그러니까 프로젝트 인원이 좀 많기는 했어도 그냥 뻥 뚫려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공사도 덜 끝난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야. 그치. 똑같았어. 지금 2PM 얘기한 것처럼. 히터도 약간 창문 쪽에만 있어가지고 하나도 뭔가 보온 효과를 느낄 수 없어가지고. 그치. 코 시렵고. 코 시렵고 손 시렵고 뭐 발 시렵고 난리가 났지. 입김 나고. 그래서 저 원래 프리랜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 프로젝트 들어갈 때 짐을 안 갖고 들어가요. 저는. 그쵸. 개인 짐 절대 안 갖고 맞아. 들어가는데 거긴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담요 뭐 전자방석 다 하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모든 인원들이 너무 추우니까 코트나 뭐 점퍼를 입고 오잖아. 사무실에서 벗는 사람이 없었어. 못 벗죠. 너무 추우니까. 너무 추워. 그래서 그때 같이 일하던 기획자랑 이럴 거면 안에 수면 잠옷 입고 와도 되겠다. 벗지를 않으니. 어차피 안 벗으니까. 내가 뭘 입었는지 알고도 모른다. 점심시간에도 그냥 코트 입고 가도 되는 그런 식당 가면 되고 뭐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그래도 잘 추웠어. 버티고 나오셨네. 잘 버티고 나오기는 했는데 똑같았죠. 저도 약간 2PM님처럼 하루 종일 너무 움츠리고 있으니까 집에 가면은 온몸 다 맞아. 아프고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사지 잘 받았어요. 마사지는 좋은 것이구나. 프리랜서로 프로젝트 하면은 업무 환경이 복불복이어서 맞아요. 그것도 좀 퍼포먼스 내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 무시 못하는 것 네. 같아요. 조코딩에서는 그래도 그분들이 들어간 사무실이 창고 같긴 해도 파티션은 다 있더라고. 네, 자기 공간 분리는 확실히 돼 있고 그럴듯하게 꾸며주긴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거의 없죠. 파티션이 뭐야. 맞아. 급조해서 일단 안 쳐. 일단 그 데스크탑 본체로 그냥 우리 자리를 맞아. 가르는. 맞아. 내 자리와 옆자리는 본체로 가려지고. 맞아. 거기서 막 여름에 열나고 하면은. 여름에는 특히 쥐약이지. 이러니까 건강이 좋을 수가 없다. 그냥 이쪽 IT 쪽 인간들이 성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치. 어느 정도는 슬프네. 네. 조코딩도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너무 잘 되는 리얼한.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회차를 보고 싶어. 요즘에 그런 컨셉 되게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너덜트나 알아요? 그 쇼박스에서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생활형 그런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현실 반영 너무 잘 돼 있어서. 근데 그 기획자들 얘기를 드라마로 만들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은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재밌잖아. 다음 웹드라마로 찾아뵙자. 우리도 잘 되면 웹드라마 찍어요. 하나 찍어볼게요. 100만 넘으면 구독자 수, 청취 100만 넘으면 100만 정도면 얼굴 까고. 그치. 2PM님 출연하고. 그쵸. 못된 클라이언트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거 하면은. 갑이 돼본 적이 없어서. 저도요. 갑은 어디서 섭외를 해오는 걸로. 울분을 토하면 돼. 그래요? 네. 그렇구나. 설계를 바꿔서 안 된다고요? 뭐 어찌됐든 대표님이 원하시니까 이번엔 꼭 넣어야 돼요. 네. 이런 느낌? 100만이 돼서 웹드라마를 찍는 그날까지 화이팅 해봅시다. 네. 오늘도 즐거웠네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